오랜만에 당구 치기가 좀 어렵네요.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청춘클럽의 클럽지기 시오니 킴입니다. 요즘 이 당구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니어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한당구연맹 김봉수 대회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당구가 한동안 인기가 조금 주춤했었는데 요즘에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많은 매스컴들이 당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이제 선수들이 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오고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선수분들께서 많은 좋은 성적을 내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 선수권 이번에 2연패를 했고요. 최성원, 강동구 그리고 김재근 선수가 팀을 이뤄가지고 네. 2연패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드려야겠네요. 네.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게 당구에 좀 실력이 좀 출중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문화적인 차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신체적으로 당구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잘 맞는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외국 유럽 쪽 가면은 축구가 신체적으로 잘 맞듯이. 네. 이 젓가락 문화를 사용하는 네. 민족들이 네. 어떤 그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체육 종목은 좀 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뭐 당구장에서 봐도 그렇지만 좀 어르신분들이 좀 당구장이 좀 많이 보이는데 네.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당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과거에 당구를 다 접해보신 분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또 은퇴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당구를 가장 선호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막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거 골프도 허리가 좀 아파질 수 그렇죠. 있고 네. 배드민턴 조금 어려운데 네. 당구는 특별한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그렇죠. 네. 당구는 그 멘탈 스포츠라고 하죠. 네. 정신적인 면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당구를 많이 좀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당구를 어렸을 때 좀 배워봤지만 사실 뭐 예전부터 치셨던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새로 배우는 분들한테 이렇게 막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새로 배우시는 어르신들. 처음에 생각하실 때는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또 가장 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당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유를 들자면은 우선은 그 규칙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경기 규칙이. 규칙이요. 예. 그리고 특별한 큰 어떤 근력이 필요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신체적인 결함만 없으면은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또 쉽게 배울 수가 있는 종목 또한 당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울 때 나는 저걸 뭐 다른 사람처럼 외우고 뭐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와서 즐기다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난 한 번도 안 배워봤는데 당구를 어떻게 이렇게 안 치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도 잘 안 치기 때문에 안 치게 되는 건데 나 혼자서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어렵지 않은 게 네. 주변에 이제 당구 클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지금 체육시설법에 의해서 또 이제 금연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주변에 클럽에 아무데나 들어가셔도 얼마든지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생각하면 담배도 많이 피우고 자욱하고 막 그랬던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도 굉장히 쾌적하거든요. 이렇게 좀 쾌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근처에 있는 당구클럽 가서 배우시면 된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니어 당구클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분들이 계시면서 어떻게 이 당구를 즐기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시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정말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이곳에 계신 시니어분들 만나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 분이서 당구 치는 걸 봤는데 혹시 어떤 사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젊은 시절부터 같이 공을 쳤으니까요. 네. 선수 생활도 같이 했고 지금까지 사실 계속 공을 치면서 계속 우리 유대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정말 가장 친한 사이죠. 아, 네, 50년 넘게 네네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당구를 치셨는데 당구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신 선생님. 당구의 매력은요, 치면 칠수록 어려워요. 나이 먹어서도 칠 수 있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운동이 아니니까 참 우리 같이 70 넘어서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당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서 오랫동안 당구를 치셨는데 이런 거 좀 여쭤봐도 돼요? 네. 두 분이서 이제 많이 치셨으니까 전적이 누가 더 우세한지 두 분이 치시면 보통 글쎄 저희 네. 저희 둘이 전적을 따지면 아마 거의 같을 거예요. 아, 국내에 우리 정도의 나이 먹은 사람은 70대 중반이 둘 다 넘었거든요. 네. 이런 나이에 우리 둘의 전적이 같다 그러면 그럼 왕년에 우리 젊을 때는 정말 잘 쳤던 사람들이죠. 지금 네.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이 나빠지고 모든 몸도 이 자세 같은 게 흐트러지니까 전 같진 않지만 네. 그래도 지금도 즐겨치고 아마 저희가 죽는 날까지는 이걸 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나이 먹어서 젊은 애들한테 딸리는 건 파워가 좀 딸려서 그렇죠. 네. 딴 거는 뭐 질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기술이나 어떤 이 그렇죠, 그런 푸는 방법들이 또 더 다양하고 많으시니까. 지금 초크를 바르고 계시는데 이게 꼭 발라야 되는 건가요, 초크를? 네, 이걸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네. 잘 바르지 않으면 네. 공은 힘을 이용해서 회전을 주는 건데 미스가 큐미스라는 것이 나요. 그러니까 큐미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초크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초크칠을 아주 열심히 잘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게 아니고 네. 이 사실은 내구태 이게 사각형이기 때문에 네. 모서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가운데에서부터 이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칠을 하다가 보면 네. 초크가 열십자로 이렇게 달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게 칠하는 것이 초크 칠하는 요령이고 그게 처음에 이렇게 배우면 네. 나중에 한번 잘못 습관이 되면 못 고치거든요. 네. 맨 처음부터 이렇게 항상 내구탱이 쪽으로 이렇게 네. 치다가 보면 초크가 열십자로 닿게 되죠. 네. 그리고 절대 테이블 위에서는 이거 아, 그렇죠. 그죠. 이 가루가 초크 가루가 떨어지니까. 어, 이 테이블 밖에서 밖에서. 그 뭐 저희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옆까지해서 막 잔뜩 바르고 그건 아니고 잘못 배운 거죠. 위에만 이렇게 열십자로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네. 여태까지 뭐 당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좀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처음에 예. 가장 기본적인 거 조금 해드릴게요. 사실 처음에 이제 당구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당구는 스트로크라고 치잖아요. 네. 스트로크 하기 제일 좋은 자세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스트로크 자세가 제일 좋아요. 이게 네. 스트로크 하기 제일 편하죠. 예. 근데 당구는 조준을 해야 되거든요. 네. 조준은 여기가 조준이 제일 정확합니다. 네. 이것이. 네. 그 이거하고 타협을 해서 이 45도가 가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요? 네. 그런데 그 대신에 자기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네. 45도 각도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무릎만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네. 몸은 그대로 있고 고개하고 팔만 쭉 뻗어서 네. 여기서 고개만 돌아가죠. 이렇게 맞추는 거죠. 아, 여기 선에다가. 45도 상태에서. 자기가 제일 편한 자세가 엎드려 보면 나오거든요. 네. 편한 자세로 엎드려서 이 스트로크 하기 가장 편하게 네. 이게 여기하고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아, 이게 딱 붙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살짝. 붙으면 이게 파워도 안 나오고 아, 살짝. 정확한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는 조준이 중요하거든요. 예. 당구 공의 공하고 공하고를 먼저 보면 네. 이쪽 옆면과 이쪽 옆면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치는 거는 옆면을 치질 않아요. 네. 항상 공을 치면 내가 돌아오는 방향 쪽으로 회전을 주게 돼 있죠. 이렇게 네. 만약에 이것을 쳐서 한 쿠션, 두 쿠션, 쓰리 쿠션을 맞아서 이걸 맞춘다 네. 그러면 앞에 공을 이걸 맞히는데 내가 두껍게 맞히면 키스는 하고 공도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칠 적에 막 한 4mm나 5mm 정도의 공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네. 엎드려서 이 손을 재는 거예요. 이 옆에를 보고 네.
그다음에 이것이 내가 필요한 것만큼 맞는 쪽으로 물려 들어가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5mm 맞춘다고 생각하고 한번 5mm 요? 엎드려 보세요. 네. 여기는 가운데 자 일단 이게 자세가 지금 돌아오니까 네. 이쪽으로 회전을 주시고 네. 내가 이렇게 치면 Q선을 이제 네. 엎드려서 여기서부터 주님 선을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걸 보면 네. 내가 5mm를 맞추고 남는 부분이 얼만큼 되나 생각해서 Q선을 보는 거죠. 아. Q선을 보고 Q선만 믿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그렇죠. 예. 지금도 짧죠. 이런 게 예. 맞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회전 때문에 그렇죠. 회전이 없었다면 안 될 공인데 네. 아 이렇게 또 당구를 쳐보니까 네.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너무 잘 치셔가지고 당황했고 저는 좀 실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 저도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와. 배우셔야죠. 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은퇴 후에 당구를 배워서 그냥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나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또 연맹에서 시니어 그 우리 선수 육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네. 그래서 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대학이라든가 강습회를 저희 대한당구연맹에서 주축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니어 선수가 되기 위해서 배운다, 초보다. 네. 그럼 얼마나 배워야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네. 보편적으로 최하 한 5, 6개월 이상은 배우셔야 그래도 경기에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 6개월. 네. 사실 배운다고 하면 그 배운다는 어떤 의미 때문에 네. 어렵지 않나? 배워야 되나? 하지만 배우는 게 즐기는 거잖아요. 당구를 즐기고 어렸을 때 축구, 야구 하듯이 네. 하나씩 이렇게 한 단계 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볍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떤 목표를 나는 시니어 선수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힘들거든요. 네. 가볍게 접근을 하셔서 즐기는 취지에서 당구를 즐기다 보면은 나한테 맞으면은 네. 또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긴 이 친구분들 중에 나는 좀 잘 못 쳤는데 이번에 좀 배워서 잘 쳐보고 싶다.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경쟁해 보고 싶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하다 보니까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그러다 보면 대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군요. 당구장에 가면 뭐 4구 드릴까요? 3구 드릴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4구랑 3구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말 그대로 4구는 공이 4개 있는 거를 4구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3구는 공이 3개를 의미하겠죠. 네. 근데 이제 경기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4구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 초보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종목인데요. 그렇죠. 자, 노란 공과 하얀 공 그리고 빨간 공이 2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수구로서 빨간 공 2개를 득점을 했을 때 1점으로 하는 경기가 4구 개념입니다. 그냥 이 공으로 내 공으로 빨간 것만 맞추기만 하면 네, 되는. 네. 네. 그 3구는 어떤 식으로 달라요? 3구는 이제 공이 3개가 주어지겠죠. 네. 자기 수구로서 일족구를 타격을 하고 쿠션을 3번 이상을 맞추고 득점을 해야만 하는 경기거든요. 쿠션이라고 하면 당구 여기 옆에 있는 그렇죠. 부분이죠. 네, 그걸 쿠션이라고 하는데 3쿠션 이상 그리고 득점을 해야만이 득점으로 인정되는 경기인데 이게 대표적인 캐rom 경기의 3쿠션은 대표적인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회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3쿠션이 기본적인 거고 또 어떤 대회들이 있나요? 이제 당구 경기는 네. 캐rom, 그다음에 포켓 그리고 스누커, 네. 그다음에 잉글리시 빌리아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네. 자, 캐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당구 대회 구멍이 없는 당구대를 캐롬이라고 합니다. 캐롬, 예. 캐롬에는 4구, 아까 삼구, 3구, 예. 그다음에 이제 트릭샷이라고 하는데 예술구. 예술구. 거기까지 포함해서 캐롬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켓. 말 그대로 당구대에 구멍이 뚫려 있는 네. 당구대를 포켓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누커, 잉글리시 빌리아드는 또 뭐 유럽에서 많이 왕성하게 인기가 있는 종목인데 역시 당구대에 구멍이 뚫려 있는 네. 수구가 아닌 어떤 일족구를 구멍에 포켓시키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당구장 가면 우리가 꼭 먹는 게 있잖아요. 짜장면. 아니 위원장님께서 당구를 지금 30년, 40년 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짜장면을 먹었는지 그리고 왜 먹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 저도 뭐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네. 제 개인적인 어떤 소견만 말씀드리면은 우선 맛이 있고요. 맛있죠. 과거에 우리 07 때는 짜장면이 상당히 대표적인 음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당구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 아마 짜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간단하게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짜장면이라는 그 약간 강한 그 냄새가 네. 중독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또 당구 치면서 국밥을 먹거나 그러면 뜨거워서 많이 못 먹고 치다가 가면 더 식어 있고. 그런데 짜장면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먹을 수 있으면서 그리고 뭐 식기 전에 다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들고 가볍게 이게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옛날에 또 배달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하니까 또 짜장면 먹고 싶네요. 이 당구를 얼마나 치냐 물어볼 때 보통 몇 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120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당구는 가장 높게 치면 뭐 만 이렇게 넘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명쾌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당구 수에 대한 어떤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당구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초보자에서부터 계속 그 문화에서 당구를 지정을 해줘요. 클럽에서 너는 몇 점이다, 몇 점이다. 그러니까 고점자가 하점자를 지칭해서 점수를 매겨주는 그런 형태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엘리트 문화에서는 그 핸디 개념이 없습니다. 네. 같은 점수를 놓고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당구의 수가 없어지는 거고요. 근데 아직도 일반 클럽에서는 핸디가 존재하면서 핸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게 대충 하면 몇 점 정도까지 줄까요? 선수들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나 선수들이 2,000점이라 하거든요. 2,000점이요. 이제 거의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례지만 저도 뭐 2,000점을 치고 또 선수 생활을 하게 됐죠. 하긴 선수라고 하면은 누가 가장 실력이 높은가를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수 자체가 의미가 없군요. 의미가 없습니다. 치다가 내가 더 노력해서 오면은 다음번에 이기는 거고. 2,000점 부럽습니다. 저 120점. 점수의 개념이 이제는 점차 사라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됐다고 해야죠. 정말 말 그대로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선수와 선수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선생님 혹시 이렇게 또 만나 뵀는데 예술구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멋있는 거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모든 그 동호인들이 저만 보면은 꼭 보고 싶은 게 그건가 봐요. 왜냐면 이렇게 묘기고 잘 치는 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묘기 당구라고 하잖아요. 묘기 당구. 가능할까요? 뭐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묘기 예술 당구 보여주실 건가요? 네. 지금 뭐 놓아져 있는 문제는 하얀 공이 이제 제수구가 되겠습니다. 노란 공이 1적구로 설정을 했고 빨간 공을 2적구로 설정을 했거든요. 처음에 노란 공 맞고 그 다음에 빨간 공 3쿠션 맞고 빨간 공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 노란 공 1적구를 역회전, 그러니까 저희들 용어로 리버스라고 하거든요. 리버스로 끌어서 1쿠션, 2, 3쿠션 이상으로 득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사이가 굉장히 적은데 저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 간다는 거죠? 와.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박수. 와. 지금 공이 저 들어가서 옆에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맞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공을 맞으면 공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탁탁 맞고. 야, 또 보여주실 거 있나요? 자, 두 번째 공은 역시 하얀 공으로 1족구를 끌어서 한 쿠션에서 2쿠션 이상으로 끌어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치고
이렇게 온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끌려서는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네. 강한 회전력 때문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 실제로는 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은 맞았으면 저로 가야 되는데 네. 가지 못하고 강한 회전력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3D 쿠션을 맞춘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 지금 공이 이렇게 맞으면 나가야 되는데 돌아와가지고 1, 2, 3, 타. 네, 아, 대단합니다. 그럼 시니어분들께서 이 당구를 배웠을 때 좀 나타나는 어떤 좀 긍정적인 효과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그거 한 3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가장 먼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네. 신체적인 정신 건강. 정신 건강. 네. 네. 이거 당구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멘탈 경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정신적으로 집중을 상당히 요하는 경기거든요. 네. 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건강. 네. 네.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치매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치매 예방에. 예. 아, 이거는 막 뭐 새로운 길을 또 계산하고 막. 그렇죠. 네. 예,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계산적이어야 되고 네. 치밀한 자기만의 어떤 계산법도 따로 있습니다. 어. 계속 그런 두뇌를 활용을 하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당구를 배우고 나서 건강이 좀 좋아졌다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본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볼 그런 수 있을까요? 사례도 있죠. 6개월 전인가요? 네. 허리 디스크. 예. 허리 디스크로서 상당히 좀 애로를 겪으신 분이 있는데 네. 이제 외과 의사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당구를 치면 도움이 되냐라고 물었는데 네. 뭐 권장을 하더라는 거죠. 아, 당구 치는 것을. 네. 근데 이제 사실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이완 작용을 많이 하는 경기거든요. 아, 이완 작용. 예, 그래서 뭉쳐있던 근육들을 이완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펴주면서 또 허리 디스크에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호전되는 거를 직접 체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네. 네. 그 허리가 안 좋은데 당구 치러 오셨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력이 어느 정도였어요? 초보였죠. 초보였어요. 핸디로 치면 대대 핸디로 치면은 13점 정도. 13점 정도. 지금은 6개월 정도 치시고 20점이 넘어 치시니까 21점 정도 치십니다. 그 지금 일반 분들이 말했을 땐 13점인데 20점 넘었다 그러면 어느 수준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무것도 어렸을 적에 좀 배웠을 때 대학생 때 한 1년 정도 쳐도 그 정도 실력이 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힘듭니다. 네. 네. 핸디 1.2점 올리는 거는 1년에 그렇게 올리는 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고요. 그쵸. 그만큼 많은 시간을 이제 당구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확실히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와서 활동을 하신 거고 네. 많은 시간 당구를 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이 당구하면 뭐 돈 내기라든지 하고 술 먹는다라든지 좀 안 좋은 인식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죠? 아직도 그런 네.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의식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구가 정식 스포츠다라는 거를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환경이라든가 또 연맹에서 중점적으로 또 치유하는 것들이 이런 인식의 변화, 네. 의식의 고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들어오면서 딱 봤지만 너무나 깔끔해졌고 또 이게 당구 치시는 분들 보면은 저기 어르신 같은 경우는 뭐 정장도 쫙 빼입고 너무나 멋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혹시 좀 궁금한 게 연맹에서 이 시니어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도 좀 인식을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좀 많이 만들고 있나요? 그럼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지만은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대학에서도 저희 강사진들이 파견이 돼서 네. 많은 그 강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 용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구를 접하기 위해서 쉬운 어떤 그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당구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뭐 접하지 못하신 분들 혹은 다시 한번 당구를 쳐도 될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당구는 소위 말해서 남녀노소가 아무나 즐길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와서 실제 즐겨보시면은 굉장히 호감이 가는 종목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대로 가족 단위로 또 혼자 개인이 오셔도 얼마든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당구이기 때문에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당구에 많은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즐기시면서 건강과 또 행복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노인성 난청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지를 억지로 파내지 않도록 합니다. 귀지를 자주 파면 귀 안쪽에 상처가 생기고 세균 감염이 되는데요. 귀지는 일부러 파내는 것보다 그냥 둬서 자연스럽게 배출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진통제와 항생제를 임의대로 먹지 않도록 합니다. 진통제와 항생제에는 달팽이관의 감각세포 기능을 저하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약 복용 시 청력 감소를 느낀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세 번째, 과일, 우유, 달걀 노른자, 굴을 평소에 골고루 섭취하도록 합니다. 과일에 있는 비타민C는 귀 속 세포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유에 있는 글루타티온은 귀의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달걀 노른자와 굴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돌발성 난청, 이명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난청 예방 수칙을 지켜서 건강한 청력을 유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브라보 청춘 클럽.